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재회에 있어서 핵심 개념인 인내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애를 어떻게 오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상대가 좀 지쳐서 이별을 통보를 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재회를 하려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오늘 좀 영상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내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인내심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튜브에는 제가 안 올렸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제 블로그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한번 좀 영상으로 다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개념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 드렸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인애심이라는 말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소하시긴 할 거고, 보통은 인내심이라는 말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인내심이랑 인내심은 뭐가 다른 거냐면요, 사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내심으로 설명을 했을 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저희가 다시 만들게 됐고, 인내심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내심이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인내심과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인내심은 무한정한가요? 아니죠. 인내심은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바닥이 나죠. 한정 자원이어서. 인내심도 똑같아요. 어디까지나 내가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떨어지면 잘해주고 싶지 않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한정 자원이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애라는 것 자체가 서로 잘해주자라는 관계잖아요. 그럼 서로 잘해주려면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서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한정 자원이라면 사실 이 자원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만 이 연애라는 구조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언제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언제 떨어질까요? 인내심은 연애에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깨졌어, 상사한테. 자, 이날 상대가 나 오늘 힘들었어 자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받아줄 수 있으세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인내심이 떨어졌어. 왜? 혼났거든.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건 일단 나도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상황이 안 좋을 땐 인내심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같은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편찮으신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좋지 않대. 내가 예를 들어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러면은 상대가 갑자기 오빠 요즘은 내 생각 안 해주냐고 투정을 부려. 그거 받아줄 수 있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내가 좀 상황이 좀 괜찮아야 돼요. 부모님 문제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압박받고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거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상태가 인내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빠한테 혼났어. 이런 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적인 요인들도 인내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 자체를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인내심이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투정을 부리는 거죠. 우리는 남녀가 바뀐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니? 라고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그랬다고 할게요. 이게 한 번 들으면은 그래, 남자친구가 날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서운할 수 있지.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루에 5번씩 듣는다고 치자.
하루에 5번씩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계속 이걸 반응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상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서로 항상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내가 상사한테 혼나는 거,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 어떻게 통제할 거야? 불가능하단 말이지.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정말 뭐 짜증나게 해요. 이것도 내가 사실 통제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 인내심이라는 자원이라는 게 있다, 존재한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연애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 집안이 지금 뭐 부모님끼리 싸우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개념을 알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그때 만약에 서운해,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연락을 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걸 내가 일일이 서운한 걸 표현을 하는 게 오늘 옳은 행동일까? 아니겠죠. 왜?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분이 이미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럼 인내심이 평소 같을까? 평소보다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야? 없는 거야? 오늘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잘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투정을 부려봤자 이 사람이 나한테 좋게 나와? 좋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좋게 나오지 않은 걸 보고 나는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나도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은 내 인내심도 다시 깎이는 거야, 여기서.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한 걸 보고 기분이 나빠서 인내심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은 나도 이 사람한테 나쁘게 나오지. 그러면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최악의 날인 거야. 부모님 싸우지? 스트레스 받았지? 여자친구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던 여자친구도 빠락빠락빠락 막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럼 남자친구는 이날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든 날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삶이 이렇게 힘들다 보면 연애도 현실이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누구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부모님도 날 힘들게 하고 우리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난 또 오늘 얘한테 또 이렇게 심한 소리를 해버렸고 우리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남자친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인내심이라는 개념을 안다고 하면 진짜 서로 너무나 조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면 현대사회에선 인내심이 높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직장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부모님이랑 화목해요? 부모님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요?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뭐 이런 날도 인내심이 없을 만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을 텐데 그럼 인내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자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충전하시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내심을 충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쵸?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 인내심을 채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인내심은 만약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상대분이 날 위로를 해준다든지 풀어준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때 인내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특히 지금 이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로부터 인내심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셀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초딩 입맛이라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인내심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뭔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저한테 뭐 짜증을 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못 받아줄 것 같아.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 받아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싸움이나 말다툼이나 이런 게 예정이 되는 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거잖아. 내 인내심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예민하면 내가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예민하게 굴면 우린 오늘 말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기분이 좀 더 좋아야 하니까 단 걸 먹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단 걸 먹고 인내심이 충전이 되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혹은 여러분들로 따지면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자친구나 와이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예민하게 행동을 하면 아 그냥 오늘 무슨 일 있나 보다.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오늘 뭐 밥을 안 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챙겨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나까지 당 충전을 안 했어. 그러면은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충전을 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 특히나 이별하신 분들 멘탈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내심이 많이 바닥나실 건데 진짜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많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침에 좀 여유롭게 출근을 하는 날은 뭐 기분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내가 혹시나 안 좋아졌을 때 뭘 하면 내가 많이 풀리는지 이걸 스스로 많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커플이야? 그러면 내가 상대분이 인내심이 오늘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충전을 해줘야 되는지는 어떻게 할까? 사실 많이 실험을 해보는 게 방법이기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충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상대는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아신다고 하면 인내심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 한정 자원을 바닥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차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나라쌤 같은 경우는 뭐 나라쌤 저희 남편인 건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랑 나라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아까 뭐 단 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저희가 좀 친구 같은 부부이기도 해서 서로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편 놀리면 최고예요. 인내심 진짜 완전 짱 잘 충전돼요. 남편도 마찬가지더라. 나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서로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회가 되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이 개념을 아신다고 하면 내 이별 원인 중에 상대의 인내심이 떨어져서 이별이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심이 높은 커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왜 인내심이 안 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상대분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안 좋게만 지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좋게도 지낼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별을 하거나 혼자 편해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혼자 편해져야 하니까 이별이 내가 뭘 감수를 해야 되든 이별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재회는 사실 관점을 바꾸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생각은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한 게 상대분에게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던 게 문제잖아요. 그럼 사실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선택지가 뭐냐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그 선택지를 만들어주시면 상대분이 연애를 하면 편하지 않으니까 편해지려고 이별을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다가도 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도 편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반신반의라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끌어갈 수도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뭐였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재회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한 거인 게 상대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하나를 고를 생각을 못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시더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고민을 해볼 거 아니야. 아무리 고민을 해도 헤어지는 거, 그래서 편해지는 거 혹은 그대로 연애를 유지하면서 힘든 거 요거 2개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헤어지는 거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인내심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의 연애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내심이 떨어져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사실 알려드린 거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상담에서만 얘기를 드리다가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블로그에서도 공개를 했던 거고 오늘도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못 들어보신 개념이잖아.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립니다.